한강에서 몸통만 남은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오전 9시부터 현재까지 수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사실 물살이 거세면 그럼 몸이 분리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경우는 아닌 거죠? 일단 경찰은 강력범죄 연루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미스터리한 이름 없는 시신이 발견된 건 그제 오전 9시 15분쯤이었습니다. 한강 사업본부 직원들이 평소처럼 아침 순찰을 하고 있었는데 물 위로 이상한 물체가 발견된 겁니다. 네. 사람의 몸통으로 추정되는 시신이었는데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시신을 인양했는데 역시 사람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신의 훼손 상태가 상당히 심각했는데요. 네. 시신의 부패 정도로 봤을 때는 한 사망한 지 일주일 정도 된 것으로 현재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요, 상류에서부터 이 시신이 누군가 유기했을 가능성, 그래서 한강을 따라 흘러내려왔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현재 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과연 이 시신이 누구냐는 거겠죠. 그러나 현재 신원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경찰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원 파악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도금했는데 정확하게 안 나오고 일단 그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어요. 조직 검사랑 증명이 좀 오래 걸리고요. 일단 부검까지 다 했는데 특별한 사인은 아직 안 나왔어요. 가능성이 1%됐을 때는 저희는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훼손이 시신되어 있기 때문에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이유겠고요. 만약에 어떤 유류품이라도 사실 발견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시신에 대한 신원을 특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역시도 사실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몸통 자체만 발견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 주변을 수색을 한다든지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서 다른 유류품이 없는지를 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지문이나 뭔가 치아 상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원 파악이 어려운 거겠죠, 위원님? 예, 아무래도 지문이라든지 그 치아 네.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사람을 특정하는데 유리한데요. 지금 뭐 보면은 이 경우는 이제 몸통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다른 건 할 수 없고 DNA는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지문은 대한민국 국민은 전부 다 찍지만 네. DNA는 이 경찰과 검찰에 있는 유전자 은행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거는 범죄자들을 수집해 놓은 것이고요. 그렇군요. 만약에 떠오른 이 사람의 어떤 이 사람이 뭐 전과가 없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다고 그러면 DNA를 도출한다고 하더라도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경찰이 탐문 수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기법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시신을 추가로 발견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다른 단서를요. 네, 이제 시신에 훼손된 어떤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경찰 병력을 통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유류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 경찰 병력 120명과 그다음에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대를 지금 수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추가적인 어떤 훼손된 어떤 시신의 일부분이나 아니면 유류품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실종 신고가 혹시나 가족들에 의해서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변에 인근에 이 실종 신고까지 좀 확인을 하겠다라고 한 입장입니다. 또 특히나 이 지금 실종된 장소가 현재 그 장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교통의 어떤 길목, 들어가는 어떤 CCTV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혹시나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다른 부위 없이 몸통만 발견됐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경찰은 강력범죄인 것 같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물살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시신이 훼손됐을 가능성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서 시신이 고의적으로 훼손된 그런 흔적을 일단은 경찰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강력범죄 피해자인 것 같다라는 점에 우선 초점을 두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시신을 그렇게 훼손하는 건 보통 사람이라면 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시신을 그대로 남겨놨을 경우에 신원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까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시신을 완벽하게 처리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이유는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많다고 이제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특히나 신원을 확정할 수 있는 얼굴이라든지 손 부위가 없다는 얘기는 네. 고의로 이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강에 유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뜬 겁니다. 물에 의해서 아마 시신을 훼손해가지고 네. 각각 분리해서 시체 처리를 할 정도의 범인이라면 네. 절대로 그냥 강에다 띄워서 사체를 유기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가라앉히는 그 어떤 그 힘을 도구를. 썼을 거예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아마 뜬 걸로 보여요. 특히나 몸통 부위이기 때문에 네. 일정 시간이 되면 이제 부패가 진행되면서 이 뜨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증거인멸 시도하면서 절대로 한강에 무단 유기한 건 아니에요. 가라앉히는 노력을 했던지 그랬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뜬 거라고 봐야 되고요. 네. 훼손의 강력한 증거는 나체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실족해서 익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옷을 입은 상태에서 사망하잖아요. 네. 그 경우에 이제 오랜 시간이 되면은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는 경우는 있지만 옷은 입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옷이 없는 상태, 나체 상태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는 이건 범행이 명백합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치밀하게 이러한 범행을 준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게 이 정도라면 미제로 남지 않을까. 예전에도 예. 광치령 얼굴 없는 시신인가요? 예, 예, 그것도 예. 마찬가지로 몸통만 발견돼서 아직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2003년도에 그 강원도 인제에 있는 네. 광치령 인근 도로에서 이 적재함 뒤편에서 마대자루 3개가 발견된 적이 있었죠. 그 특정은 해보니까 20대에서 한 40대 사이의 남성,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라고 네. 나왔는데 그때도 얼굴과 이 손 부위가 없어가지고 특정을 못했고요. 네. 경찰이 찾다가 결국 해결을 못했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이번에 생각나는데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이제 여건은 좀 좋아졌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광치령 사건은 2003년도고요. 네. 지금 2019년입니다. CCTV라든지 이런 거는 그때보다는 비교적 촘촘히 돼 있으니까 네.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당시에도 실종자들의 가족에게 모두 다 이렇게 연락을 했다면서요. 신원이 혹시 파악할 수 있을까 하고요. 네, 경찰에서는 이 부검 결과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 또 사망 시각 자체를 추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발견된 시신의 특징을 가지고 이 실종자들을 좀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경찰에 신고가 되어 있었던 미귀가자라든지 가출인, 실종자 이러한 것들을 샅샅이 낱낱이 찾았고요. 그러나 유의미한 어떤 단서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10년 전부터 우편물을 무려 2만 7천 건이나 발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런 어떤 우편물을 발송해가지고 비용 자체가 500만 원이 넘어갔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비용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경리과에서는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왔느냐라고 하면서 맞아요. 당시에 수사팀에 대해서 조사까지 해가지고 경위서까지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경찰에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의미한 신고, 제보 건수는 3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마저도 DNA 검사를 해보니까 불일치했다라고 합니다. 네. 만약 누군가 정말 못된 짓을 한 것이라면 죗값을 물고 또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야겠죠. 실마리가 될 단서가 꼭 추가로 발견되기를 저희도 기다려보겠습니다.